경계선 지능이란 표준화된 지능 검사, IQ 검사에서 아이의 IQ 수치가 70에서 85 정도의 점수 수치를 나오는 아동들을 의미합니다. 경계선 지능은 일반적인 지능을 보유한 아이들과 또 70 이하의 매우 발달이 느리거나 인지행동 정서가 부족한 아이들에 비해서 이제 중간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아동들과 학습하고 어울릴 때는 뭔가 약간 부족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또 매우 부족한 아동들과 있으면 매우 괜찮아 보이고 일반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도 끼기 힘들고 저쪽에도 끼기 힘들고 매우 좀 어중간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계선 지능의 아동들의 특성은 첫째, 인지 발달에서 이해력이 떨어지거나 또 쓰고 읽고 암기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안 되지는 않는데 매우 느리거나 아웃풋이 잘 나오지 않거나 천천히 나오거나 이해하는데 상당히 많은 노력과 연습이 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해를 전혀 못하는 건 아닌데 이해는 할 수 있으나 그 폭이나 깊이가 일반적인 아동보다 조금 단기적이거나 단편적일 수 있고, 또 그것을 처리해내는 거에도 처리 속도에서도 또 집중력에서도 상당히 집중력이 짧거나 또 처리 속도도 상당히 느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기다려주면 다 한다,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다, 할 수는 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아예 안 되지는 않는데 또래 일반 아동에 비해서 너무 느린 이해 속도, 그리고 집중력 너무 짧은, 그리고 너무 처리 속도가 늦은 것들의 특성, 그리고 또래 아이들과 어울릴 때 상황에 맞지 않은 대화, 이 분위기 파악을 잘 못하는 것들, 또래 아동들이 웃을 때 또 또래 아동들에 맞게끔 눈치껏 상황에 맞는 대화, 나만 웃지 않고 있거나 웃기지 않은 타이밍에서 웃거나 혹은 다른 다 웃은 다음에 웃거나 해서 이런 일반 아동들과 어울릴 때 매우 유머 코드라든지 이런 분위기 파악이라든지 또래 친구들이 느끼는 것들을 같이 느끼고 같이 호흡을 맞추는 것들이 상당히 더디거나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런 경계성 지능은 아이들의 이런 인지적인 부분들, 또 정서적인 부분들, 또 행동적인 부분들, 특히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것들에 미숙하거나 유아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자기가 속상하거나 화가 날 때 매우 이 상황들을 정리해서 표현하거나 어떤 상황이었는지, 내가 어떤 마음과 기분이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정확히 표현하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미숙하거나 울거나 떼만 쓰거나 징징대거나 하는 유아적 미숙한 행동들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인지적으로도 이런 아이들과의 어울림에서도 또 자기 감정 처리에도 미숙함이 있기 때문에 사회성, 감정 처리의 미숙, 인지 발달의 느림, 그리고 속도감의 차이가 전반적인 경계성 지능 아이들이 보이는 일반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계선 지능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는 첫 번째, 반복적인 학습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처음 알려주는 것처럼 또 알려주고 또 설명해주고 반드시 친절하게, 위축되거나 눈치를 보거나 내가 뭔가 모자라다 부족하다라고 느끼지 않도록 친절하게 마음을 다해서 오늘 처음 알려주는 것처럼 아이가 해야 될 학습, 또 생활 규칙, 지켜야 될 것들, 또 해내야 될 것들을 친절하게 상냥하게 매우 반복적으로 학습해 주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계속 숙지를 하고, 어제 알려줬잖아, 뭐 지난번에 해봤잖아, 이거 왜 아직도 못해, 왜 이렇게 느리니 라는 것들은 매우 더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위축되고 아이의 처리 속도나 인지 발달, 정서 행동을 회복시켜 주는데 더딜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친절하게 반복적인 학습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아이에게 있어서 너무 많은 기대치를 두지 마시고 항상 아이에게 해낼 수 있는 일상생활, 학습, 규칙들을 소폭으로 조금씩 기준치를 매우 낮춰서 도와주시는 것들이 가장 도움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있어서 지능에 따라서 또 어느 정도 지능인지, 또 아이가 얼만큼 수행했는지를 먼저 체크해 보시고 살펴보시고 거기에서 조금씩 아이에게 도전해 주시고 끌어 주셔서 아이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충분히 역량을 조금씩 발휘해 갈 수 있도록 매우 인내심을 가지고 한 템포씩 꾸준히 지켜주시고 끌어주시는 것들이 가장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친절해야 되고 따뜻해야 되고 지지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들에서 조금씩 능력치를 향상시켜 주셔야 되고,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학습과 행동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학교 생활에서 어울릴 때는 친구들과 좀 불편했거나 잘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이가 그 상황에서 어떤 마음을 경험했는지를 항상 읽어내 주시고, 그 상황에서 아이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매일 꾸준히 반복해서 알려주시고 학습시켜 주시는 것들이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빠른 호전을 원하신다면 일찍부터 이런 습관과 규칙과 교육이 꾸준히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필요하고, 만약에 아이 상황을 알아차리는 것이 늦었다면 또 그 상황에 맞춰서 너무 급한 마음으로, 조급한 마음으로 끌어주려고 하시면 오히려 아이가 더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인내심을 갖고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그래서 특별히 학교 입학 전에 아이의 인지 상태를 정확히 체크해 주시고, 또 학년 전기, 초등 저학년 때 또 체크해 주셔서 나아지고 향상될 수 있으나 어떤 시기부터 노력을 하셨는지, 또 얼만큼 끌어주셨는지에 따라서 아이의 성장 속도는 매우 많이 향상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향상될 수 있는지는 노력한 시점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아이 상태를 언제 알았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도와주셨는지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계선 지능의 아이들은 발달장애로 분류되거나 일반 아동으로 학습하기 어렵다 보니까 이런 개념, 이런 경계선 지능의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고, 그러나 안 되는 게 아닌 천천히 갈 수 있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매우 부족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설 곳이 매우 부족하고, 부모님들 역시 발을 동동 구르며 어떻게 장애 진단이라도 받아서 지원을 받으려고 오히려 시험에서 테스트에서 더 못 보게 하려고 하거나, 어떻게든 일반 아동들과 어울리게 하려고 과도하게 엄마 아빠가 조급하게 끌어올리시려고 애쓰다 보니까 부모도 상처받고 아이도 상처받고 제대로 된 아이 성장에도 매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어려움이 될 수 있지 않도록 이 아이들과 부모들이 전전긍긍하면서 어떻게든 지원을 받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지 않도록 사회와 학교가 정부의 적극적인 지지와 노력, 경계선 지능 아동들에 대한 인정, 이해, 거기에 따른 적극적인 지원, 또 학교적, 사회적 차원에서의 도움이 경계선 지능을 경험하는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청소년 경계선 지능은 아동기와는 다른 모습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지능지수가 71에서 84 정도 나오는 아이들을 경계선 지능이라고 하는데요. 대부분 학습적인 이해력이나 습득력이나 행동 능력이 또래보다 속도감이 나오지 않게 되며, 소통하고 표현하고 어우러지는 사회성도 매우 부족하게 발달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아동기 때, 영유아기 때 제대로 진단받고 치료받지 못해서 사춘기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특히 이런 사춘기, 이런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고생에 이르기까지 사춘기, 청소년 경계선 지능의 특징은 학습적인 능력에 있어서도 또래보다 이해력과 습득력이 떨어지지만, 더불어서 또래 관계에서 큰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또래 관계에서 규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때에 맞는, 상황에 맞는 행동과 언어들이 매우 부족하다 보니까 왕따, 은따, 돌림따 등 따돌림을 많이 겪게 되고요. 학교 폭력과 성폭력의 대상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런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은 아이들은 상처를 받게 되고 매우 외로움을 느끼고, 이런 능력들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 찾아온 중학교 1학년 경계선 지능 사춘기 아이는 매우 연령대에 맞지 않은 행동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4살 중학교 1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자판기 놀이에 관심을 갖거나
이런 클레이를 갖고 놀이 활동하는 것들, 인형 우유주기라든지 보통 4, 5세경에 흥미를 갖는 활동에 매우 큰 호기심을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매우 미숙한 행동과 또래 연령대에 맞지 않은 행동과 관심사를 보이고 있었으며 학교에서도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그리고 과외와 학원을 하고 있지만 학습적인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는 매우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쉴 새 없이 눈치를 보고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려나 늘 경계를 하고 그리고 자신의 행동에 자신감이 매우 떨어져 있었으며 이런 경우에는 학교를 가고 싶어 하지 않으며 또 은둔형 외톨이가 될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에게는 심리적 안정감을 만들어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에게 적극적인 치료와 지원보다는 전학, 이사 이런 식으로 환경만 바꿔줘서는 또 다른 상처와 피해 내가 한 번은 친구들한테 왕따 한따 돌림다 당할 수 있는데 이사 와서도 전학 와서도 또 친구들이 나를 함께 해주지 않는구나 라고 했을 때 아이들의 2차적 심리적 어려움은 상당히 큰 상처를 남기게 되기 때문에 환경적 변화도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아이가 가족으로부터 지지받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해받고 또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가족이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거나 전문가의 치료적 개입으로 아이가 또래와 어울릴 수 있을 만큼의 사회성 그리고 적응 능력 그리고 학습 능력을 체계적으로 아이 수준에 맞춰서 끌어올려 줄 수 있는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성인 경계선 지능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0대 성인께서 찾아오셨는데요. 직장을 요즘 새로 이직을 했는데 오랫동안 해왔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손에 잘 잡히지 않고 마치 내가 처음 익히는 일처럼 매우 서툴게 되고 같이 협업해서 해야 되는 일인데 내가 제대로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아서 눈총을 받는 것 같다. 은따를 당하는 것 같다. 매우 사회생활 할 때 힘들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찾아오셨는데요. 이런 성인의 경우에는 성인 경계선 지능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성인 경계선 지능은 웩슬러 지능검사, 성인 웩슬러 지능검사 결과 IQ가 71에서 84 정도로 나왔을 때 우리가 성인 경계선 지능을 의심하게 되고요. 지적 장애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지능을 보유한 성인들에 비해서 이런 사회생활, 대인관계, 또 집중력, 기억력, 수행 능력에 있어서 매우 좀 저조한 수행을 보일 수 있습니다. 원인은 유전적 요인, 뇌 기능, 또 환경적 요인, 또 성장 과정, 발달 과정 여러 가지 요인들이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내가 이런 증상을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성인 경계선 지능인지 의심해 보시고 정확한 웩슬러 지능 검사를 해보시는 것들이 도움이 되실 수 있으며 지적 장애가 아니기 때문에 일찍 발견하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신다면 반드시 개선되고 삶의 질이 나아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성인 경계선 지능인가? 어떨 때 의심해 볼 수 있느냐? 집중력, 기억력, 수행 능력이 다른 사람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센스가 부족하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듣는데 나만 웃기지 않는다. 자신감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고 당연히 해야 될 말도 말이 목까지 차오르는데 제대로 표현되지 않는다. 지나치게 눈치를 보게 된다. 자격증도 딸 수 있지만 남들은 한 번에 붙는 게 나는 10번에 걸린다. 남들은 한 번에 알아듣는데 나는 5번, 10번을 들어야만 숙지가 된다. 남들은 한 번에 수행을 하게 되는데 나는 5번, 10번 해야 수행을 하게 된다. 수행을 못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너무 오래 걸리고 늘 새로운 일이고 오랫동안 해왔어도 매번 새롭고 잘 잡혀지지가 않고 천천히 해나가야 되고 그리고 같은 성인인데도 성인이 무섭다. 사람이 무섭다. 그래서 겁을 잘 먹고 위축되고 나한테 친절하거나
나를 잘 이해해주고 포용해주고 여러만 설명해주고 알려주는 사람에게는 조금 친밀감을 느끼게 되나, 그렇지 않을 때는 매우 겁을 먹고 위축되고, 위축되다 보니까 제대로 전달 능력이나 의사소통 능력에서 매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때는 내가 성인 경계선 지능이 아닐까를 의심해 보실 수 있겠죠. 단순하게 우울감, 또 성격이 원래 느리다, 우울하다로 생각하지 마시고 주변과 지인들, 본인 자신, 가족들이 정확하게 내 상황을 이해해 주시고 일찍 검진을 받고 또 그에 따른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으신다면 반드시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